안녕하세요. 낙하책이TV의 하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기사를 통해서 시황을 접하실 텐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이 나오면서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오늘 좀 상승을 좀 예상을 하실 텐데 생각과 다르게 시장은 하락을 좀 마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좀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가 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이 홍콩 특별지휘 박탈을 비롯해서 틱톡 금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웨이 관계자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하면서 각종 규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더욱더 좀 심화가 되는 부분이 시장이 좀 좋지가 않게 좀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두 달째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남부지방의 대홍수도 시장에 악재가 좀 나왔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상해 지수가 오늘 4.5%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을 때 4월달과 6월달에 있을 때 중국 지수를 잘 보셔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시장이 급등을 했었고 항상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뒤에는 급락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속설이 있는데요. 제가 7월 14일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무료 카톡방에서 상해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관심 종목도 받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도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상해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4월 달과 6월 달 같은 경우는 상해 지수가 지금 좋은 바닥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좋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보시면 이 무료 카톡방인데요. 자 보시면은 7월 14일입니다. 자 5월 이선이 무너지면서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음으로 해서 염두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경고성 발언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7월 14일 했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자 7월 13일에 3458.79포인트 고점을 좀 찍고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은 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보시면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하루 흐름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께 미국 시황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올려드리고요.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뉴스 기사들도 제가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보시면 9시 24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수급을 좀 봤을 때 오늘 시장 흐름 별로일 듯 합니다 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코스닥인데 시장 시작과 동시에 한 장 초반에 봤을 때 지금 음봉으로 지금 크게 시가가 좀 높게 잡혔지만 마감이 좀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장 초반에 살짝 지켜보고 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별로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오늘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종합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한 20분 정도 지켜보다가 오늘 좀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시장이 좋지 않게끔 좀 흘러갔던 하루가 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지수 쪽에서의 미중 간의 갈등에 따른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어때요? 맞물리면서 시장이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도 동반 하락세가 좀 나왔다는 거죠. 그 영향으로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도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어때요? 하락시키는데 하나의 요인이 됐는데요. 자 보시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1선이 무너지면서 파동선이 무너졌죠. 그러면서 5% 넘게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7월 6일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4% 넘게끔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4.59% 좀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요. 7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71%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있죠. 소문에 사서 누수에 팔라. 누수에 팔라고 했는데 정말로 누수에 팔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만들어졌었죠. 자, 누수에 나오게 되면요, 95% 정도는 그 뒤로 하락세가 좀 나오고요. 나머지 한 50%, 5% 정도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뉴스에 나왔을 때는 하락의 요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5G 등 성장주들이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가 좀 나왔었죠. 장중에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것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지만은 장후반에는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최근에 에이스테크 같은 것도 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조금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또 시장도 좋지가 않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 장중에는 이제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꼬리를 좀 달면서 좀 마감을 했었죠. 몇 개 종목만 강세가 되면서 좀 마감을 했었고, 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판결이 좀 나왔었는데요. 2시 이후에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컸었고, 뭐 2시 이전부터 에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토타소프트 같은 거 움직였지만은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왔었고, 이제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상한가로 마감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결과 노출로 해서 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보험이라든가 증권주, 그 다음에 면세점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보험주하고 면세점주들은 조금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마감이 됐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지만, 뭐 7%까지 상승한, 장중에 7% 넘게 상승한 종목도 있었고, 뭐 5%, 4%까지 충분히 나왔었는데, 시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는 종목들도 꼬리를 달렸지만, 크게 꼬리가 좀 달리지 않는 상태에서 좀 마감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원달러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7월 10일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에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원달러 지수를 통해서만도 우리가 쉽게 시장을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7월 10일에 자, 5일선에 올려놓은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원달러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정말로 그 뒤로 지금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가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일단은 원달러 지수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조금 더 나올 것이고, 그 후에 이제 5일선을 이제 기준을 잡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탈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신다 하면은 훨씬 더 시장에 대해서 수월하게 한결 편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한주 차트 분석을 좀 말씀드렸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적인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여기에서 상승한다 하면은 우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최소 현금은 30% 또는 50%까지는 비중을 맞춰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소액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현금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막상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때요?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자, 보시면은 7월 10일이었죠. 원달러 지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현금 확보를 최소 30% 또는 50%까지, 그리고 주식 비중도 줄여가야 된다. 종목 수도 줄여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 확보 잘 하셔야 된다. 추세가 돌아서고 나서 전체 모든 물량들을 현금 확보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고, 또 추세가 돌아설 때는 우리가 경기 방어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현금 확보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시장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되시면은 제가 매주 2회에 걸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무료 카톡방에 좀 들어오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심 종목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